님들 지금 계좌에 QQQ 있지? 아니면 나스닥 ETF, S&P 500 ETF라도 있지?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하루에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 시가총액에서 수천억 달러가 공중으로 사라졌어.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야. 그리고 님들 계좌 안에도 이 손실이 조용히 박혀 있어. 왜냐하면 QQQ 위쪽에 있는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어도비, 오라클, 워크데이, 인투이트 이 회사들이 하루 만에 한꺼번에 무너졌거든. 서비스나우 17.75% 빠졌어. 이 회사 상장 이후 두 번째로 큰 단일일 하락이야. IBM은 8%, 세일즈포스는 9%.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거야. 서비스나우랑 IBM은 그날 아침에 발표한 1분기 실적이 둘 다 월가 예상치를 넘겼어. 호실적이었다고. 근데도 주가는 그냥 벼랑으로 떨어졌어. 님들, 이게 뭘 의미할까? 호실적 냈는데 왜 폭락했을까? 이게 오늘 영상의 출발점이야. 월가는 실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었어. 바로 지난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산업을 먹여 살린 돈 버는 공식 자체가 AI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앞으로 10년간 이 판에서 살아남을 회사랑 조용히 사라질 회사를 구분하는 3가지 필터 다 정리해줄게. 그리고 이 사태 뒤에 숨어있는 진짜 폭탄, 월가 기관들이 조용히 떨고 있는 2008년 서브프라임급 뇌관까지 같이 파볼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부터 반박 불가능한 근거 3가지로 증명해볼게. 세 번째가 진짜 소름이야. 2008년 서브프라임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 먼저 큰 그림부터 잡고 갈게. 대부분은 AI 때문에 기술주 조정이라는 표면적인 얘기만 하지? 근데 뒤에 진짜가 있어. 이번 폭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는 변곡점이야. 내가 근거 3가지로 증명해줄게. 첫 번째 근거, 서비스나우 사건의 진짜 충격. 서비스나우는 빌 맥더머시 CEO로 있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풍향계 같은 회사야. 이번 1분기 구독 매출이 작년 대비 22% 성장해서 36억 7천만 달러 찍었어. 숫자만 보면 잘했어. 근데 발표 끝나자마자 주가가 17.75% 무너졌어. 시총이 89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고 거래량은 평소 평균의 3배가 넘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유가 2가지 겹쳤거든. 하나는 아미스라는 사이버 보안 회사를 7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여파로 수익성이 앞으로 갉아먹힐 거라는 신호. 또 하나는 CFO가 직접 입연 얘긴데 중동 전쟁 때문에 그 지역 대형 계약들이 줄줄이 지연됐다는 거야. 구독 매출 성장에서 0.75%포인트만큼 손실봤다고 공식 발표했어. 그러니까 월가 시각에서 보면 이거야. 앞으로 마진은 깎이고 매출은 지정학 리스크로 삐걱거리고 그런데 주가는 그동안 너무 비쌌어.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188달러에서 163달러로, 제프리스는 175에서 135로, 파이퍼 샌들러는 200달러에서 140달러로 한꺼번에 잘라버렸어. 7개 투자은행이 동시에 목표가를 내린 거야. 두 번째 근거, 호실적의 역설이 IBM이랑 세일즈포스에도 그대로 복사됐어. IBM이 그날 아침에 발표한 1분기 실적 어땠을 것 같아? 매출도 예상치 넘겼고 주당 순이익도 넘겼어. 완벽한 비트였어. 근데 IBM은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기존 수준으로 묶어뒀거든. 그 순간 주가가 8% 넘게 빠졌어. 월가가 가이던스를 안 올렸다? 그럼 너희도 자신 없는 거네? 라고 해석한 거야. 세일즈포스는 더 억울해. 세일즈포스는 그날 실적 발표한 회사도 아니야. 이 회사는 올해 2월 말에 실적을 이미 발표했는데 그때 에이전트포스라는 자기네 AI 에이전트 상품의 연간 반복 매출이 8억 달러를 찍었다고 자랑했어. 전년 대비 169% 성장, 29,000건 계약 체결, 숫자로는 완벽한 회사야. 근데 4월 23일에 서비스나우가 무너지니까 세일즈포스도 9% 같이 빠졌어. 섹터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무차별 매도 들어간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월가가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 개별 실적을 안 봐. 그냥 이 바닥 전체가 구조적으로 맛이 갔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럼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까? 세 번째 근거가 진짜 핵심이야. 세 번째 근거, 좌석 기반 과금 모델의 사형 선고. 이건 용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개념은 쉬워. 지난 20년간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어도비 이런 회사들이 돈 버는 공식이 있었어. 바로 직원 수 곱하기 라이선스 요금이야. 기업 고객사에 직원이 1000명 있으면 1000명분 라이선스 팔고 고객사가 성장해서 직원이 2000명으로 늘면 자동으로 라이선스 매출이 2배가 되는 구조였거든. 이게 왜 사스 회사들이 다른 산업 대비 프리미엄을 받았던 근본 이유야. 고객사 직원 수가 늘기만 하면 내 매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니까. 굴뚝 산업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압도적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
올해 초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그리고 오픈 AI의 프로젝트, 오퍼레이터 같은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시장에 제대로 풀리면서 이 공식이 박살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이 AI 에이전트는 사람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 대신 업무 자체를 완결하는 수준이거든. 법률 계약서, 검토 같은 것도 혼자서 해. 시스템끼리 데이터도 통합하고 승인까지 진행해.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 계산기 두드려봐. 예전에 중간 관리자 5명이 라이선스 5개 쓰면서 처리하던 일을 AI 에이전트 1개가 API 1개로 다 처리해준다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5개가 1개로 줄어드는 거야. 이게 바로 월가가 무서워하는 좌석 압축 현상이야. 고객사 직원 수가 늘어도 라이선스는 오히려 줄어드는 시대가 온 거지. 세일즈포스 베니오프 CEO가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대놓고 반박했어. 사람들은 우리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회가 더 커진 거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세일즈포스는 이미 1년 전부터 좌석 기반에서 사용량 기반 혼합 모델로 과금 구조를 갈아타고 있어. 본인들도 위기라는 걸 아는 거야. 근거는 충분하지?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회사랑 쓸려갈 회사를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서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잘못 알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야. AI가 소프트웨어를 다 죽인다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AI는 직원 수에 기대서 편하게 돈 벌던 회사만 죽인다야. 그러니까 다 죽는 게 아니라 특정 DNA를 가진 회사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지. 그 DNA를 판별하는 필터 3개를 내가 정리해 줄게. 님들 포트폴리오 점검용으로 써봐. 첫 번째 필터, 기록 시스템 해자. 질문 하나로 시작해. 이 회사가 내일 갑자기 사라지면 고객사가 당장 멈추나? 이게 핵심이야.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오라클 같은 회사들은 고객사의 핵심 데이터 자체를 들고 있어. 고객사의 고객 정보, 재무 데이터, 인사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기록이 여기에 다 쌓여 있어. 이걸 기록 시스템이라고 불러.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낸 리서치 보고서 요지가 이거야. 엔스로픽이나 오픈 AI가 프론트엔드 작업 몇 개는 자동화할 수 있어. 근데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놓은 독점 데이터, 규제 준수 기록, 레거시 시스템 연동을 단순 AI 에이전트가 다 뚫어낼 수 있을까? 못해. 교체 비용이 사실상 무한대야. 고객사가 이걸 옮기려면 회사 문 한 번 닫았다 여는 수준이거든. 자동차로 치면 이런 거야. 엔진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돈을 버는 건 브랜드랑 유통망이랑 AS 네트워크를 가진 완성차 회사야. AI 엔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엔진을 태운 차 역할을 하는 기록 시스템을 바꾸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두 번째 필터, 과금 모델 전환 능력. 두 번째 질문이야. 이 회사가 좌석 기반에서 소비 기반, 성과 기반 과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 아까 세일즈포스가 이미 하이브리드 과금으로 전환 중이라고 했잖아. 에이전트포스 사용할 때는 작업량 기준으로 추가 요금을 따로 받아. 이런 걸 에이전틱 워크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분기에만 24억 유닛이 처리됐어. 전 분기 대비 57% 증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좌석이 줄어도 AI가 더 많이 일하면 매출이 오히려 느는 구조로 재설계하고 있다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봐. 아직도 우리는 시트 수로만 돈 받습니다. 라고 버티는 회사들 있지? 그런 회사는 AI 에이전트가 보급될수록 매출이 박살나. 직원 수 늘어나도 라이선스는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님들이 소프트웨어 회사 볼 때 체크할 거는 이거야. 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서 소비 기반 과금, 성과 기반 과금, 하이브리드 프라이싱 같은 단어가 보이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야. 안 보이면 위험 신호야. 세 번째 필터, 대차대조표 체력. 마지막 질문이야. 이 회사가 앞으로 2, 3년 고금리가 계속되고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격화돼도 버틸 현금이 있나?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지금 소프트웨어 업계가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는 군비 경쟁 중이거든. 서비스나우도 나우 어시스트 같은 AI 상품 때문에 자본 지출이 확 늘었어. 세일즈포스도 엔스로픽에 3억 달러 넘게 투자했어. 이 돈을 자체 현금 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없어.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어. 지난 10년 동안 사모펀드들이 차입 매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잔뜩 사들였거든. 그 회사들은 지금 이자 부담에 짓눌려서 R&D 예산까지 줄이고 있어. 즉, 투자해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얘기야. 반면에 어도비, 오토데스크, 비바 시스템즈 같은 회사들은 넷캐시가 두둑하고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30% 넘어. 오토데스크는 37%야. 이 정도 체력이면 AI 군비 경쟁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어. 이 세 가지 필터, 기록 시스템 해자, 과금 모델 전환, 대차대조표 체력. 이 세 개 다 만족하는 회사가 앞으로 10년 살아남을 DNA를 가진 회사야. 한두 개만 만족하면 위험 구간, 다 못 만족하면 지금 탈출 타이밍이야.
잠깐만, 이 세 가지 필터만 들고 당장 매수 버튼 누르면 큰일 나. 장밋빛만 보여주면 사기야. 지금 월가 기관들이 몰래 떨고 있는 진짜 폭탄이 하나 더 있거든? 그리고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 리스크 첫 번째, 사모 신용시장의 숨겨진 내관.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얘기야. 지난 10년 동안 금리가 바닥일 때 월가 사모펀드들이 뭐 했을 것 같아? 어마어마한 돈으로 비상장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사재기했어. 지난 10년간 전 세계 사모 신용시장 규모가 3조 달러까지 불어났는데 이 중 20%에서 25%가 소프트웨어 섹터에 쏠려 있어. 소프트웨어 기업만 2,000개 가까이가 차입 매수로 사모펀드 품에 들어갔어. 왜 사모펀드가 소프트웨어에 올인해 샀냐면 아까 말한 예측 가능한 구독 매출 때문이야. 은행이 돈 빌려줄 때 담보로 최고니까. 직원 수 곱하기 라이선스. 공식이 워낙 견고하니까 이자 낼 현금 흐름이 뻔히 보였던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바로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어. AI 에이전트가 좌석 압축을 일으키면 매출이 쪼그라들고 동시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은 늘어나. 여기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줄게. 만약 이 회사들이 이자를 못 내서 부실화되면 사모신용펀드들이 환매 중단을 선언해. 그리고 그 사모신용펀드들한테 돈을 빌려준 JP모건 같은 상업은행이 직격탄을 맞아. 실제로 JP모건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빌려준 돈이 과거 500억 달러에서 최근 1,600억 달러로 3배 넘게 늘었어. 이게 시스템 전이 위험이야. 여기서 잠깐. 이걸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지금 사모펀드 손에 들어간 상당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딱 본진 테크만 잔뜩 올린 테란이야. AI, 인프라에 자본 지출 쏟아부으면서 배럭이고 팩토리고 계속 업글만 하고 있거든. 겉으로는 최신 유닛 뽑을 준비 다 된 것처럼 보여. 근데 문제는 앞마당 멀티를 못 먹었어. 사모펀드한테 LBO로 팔려가면서 이미 자원의 절반을 이자로 뜯기고 있는 거지. 여기서 상대가 저글링 러시 한 방 오면 본진의 유닛은 많은데 가스가 말라서 수리도 못해. 지지쳐야 돼. 자원 소모 없는 유닛 생산은 없거든. 지금 월가가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야. AI라는 테크는 올렸는데 그걸 돌릴 자원, 그러니까 수익화가 따라오지 않는 상황. 심지어 자원을 이자로 줄줄 세고 있어. 님들 포트폴리오에도 본진 테크만 올린 테란이 숨어 있을 수 있어. 아까 말한 필터, 세 번째, 대차대조표 체력으로 꼭 체크해봐. 리스크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장기화 시나리오. 서비스나우가 중동 계약 지연으로 매출 타격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잖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지금 중동 상황이 어떠냐면 미국은 이란 항구를 해상 봉쇄 중이고 이란은 이에 맞서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간헐적으로 공격하거나 봉쇄 위협을 반복하고 있어. 일시 개방했다가 다시 닫고 왔다 갔다 하는 중이야. 이게 왜 소프트웨어 주식에까지 영향을 주냐면 이게 유가를 흔들거든. 4월 23일 기준으로 WTI 유가가 장중 한때 배럴당 106달러까지 치솟았고 시장은 계속 상단 리스크를 보고 있어.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볼게.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폐쇄되거나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면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못해. 오히려 높게 유지해야 해.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식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가받는 장기 듀레이션 자산이거든.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그 할인율이 올라가서 펀더멘털이 그대로여도 주식 가치가 기계적으로 10에서 20% 더 깎여. 실제로 4월 23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323%까지 뛰었는데 사흘 전 4.26% 대비 급등이야. 이게 소프트웨어 주가의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거야. 자, 이제 님들이 알아야 할 건 다 정리됐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간다면 이거야. 나도 처음에 이 사태 뉴스 쏟아질 때는 아, 소프트웨어 다 망하는구나 싶었거든. 근데 자료 파고 데이터 뜯어보니까 다른 그림이 보였어. 정리해줄게. 첫째, 좌석 기반 과금 모델은 사형 선고 받았어. 이건 되돌릴 수 없어. 둘째, 살아남을 회사는 기록 시스템 해자 있고 과금 모델 전환 중이고 대차대조표 튼튼한 회사야. 셋째, 진짜 폭탄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사모신용시장에 숨어 있어. 이게 터지면 2008년급 전이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이 상황이 기회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지금 어도비, 오토데스크, 비바 시스템즈를 사고 있어. 세일즈포스도 추가할 거라고 공개했고 반면에 팔란티어랑 엔비디아에는 숏 포지션이야. 그의 논리는 이거야. 지금 소프트웨어 폭락은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사모펀드 쪽 유동성 경색 때문에 생긴 기계적인 매도라는 거지. 신중한 역발상 시각이야. 어떤 쪽이 맞는지는 하반기에 드러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AI 예산이랑 일반 IT 예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승자가 보여.
거품이 빠질 때 진짜 해자가 드러나는 거야.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썰물이 돼봐야 누가 수영복 안 입고 있었는지 보인다는 거지. 지금이 딱 그 썰물 타이밍이야. 이 영상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님들 포트폴리오에 QQQ 있으면 그 안에 이미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한가득 들어있어. 다음에 호르무즈 추가 격화로 또 10% 빠지거나 사모신용 쪽에서 큰 펀드 하나가 환매 중단 선언하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영문도 모른 채 계좌가 녹아내릴 거야. 이 영상에서 배운 필터 3개로 꼭 님들이 가진 것들 점검해봐. 오늘 기억할 거 딱 하나야. AI는 소프트웨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직원 수에 기대서 편하게 돈 벌던 회사를 죽인다. 이 한 문장만 머리에 박혀 있으면 앞으로 6개월간 기술주 뉴스 90%는 님들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 뉴스 읽을 때마다 이 회사는 세 필터 중 몇 개 만족하지? 이 질문만 하면 돼. 뉴스 해석 내가 대신 해주는 거 구독 한번 눌러두면 다음 파도 올 때 내가 또 찾아와서 같이 뜯어볼게. 혼자서 재무제표 파고 앉아있으면 지쳐. 심지어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의견이 갈려있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복잡한 뉴스 속에서 진짜 신호랑 가짜 노이즈 구분하는 팀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